이번 사연은 시댁에서 고생했다며 어른 행세를 하던 나이 어린 손윗동서를 시댁 식구들 앞에서 개망신 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늘 듣기만 하다 사연은 처음 보내봅니다.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하면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다 싶어 저만 가지고 있으려 하다 문득 공유하고 싶어졌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다 하고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해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반쯤 되어 갑니다. 30대 후반이지만 늦지막이 결혼을 하게 된 건데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예요. 잘 아는 회사 동료가 주선해 주어서 편한 마음으로 나갔는데 정말 잘 맞더라고요. 남편이 저보다 2살 연하인데도 말이에요. 저도 평생 저보다 어린 사람은 만나본 적도 없었고 연하는 제 취향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두 번 만나다 보니 저와 가치관, 취향, 취미, 생활까지 꼭 맞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면 어떨까 싶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는데요. 아주버님은 남편과는 5살, 저와는 3살 차이가 납니다. 손윗동서는 아주버님과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 저나 남편보다 더 어리다고 들었고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도 아주버님 내외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저와 연애하기 전에 이미 식을 올렸다고 하니 손윗동서도 꽤 어린 나이에 시집 온 거죠. 저도 남편과 결혼하면 시댁 식구 되는 거니 아주버님 손윗동서는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시댁으로 처음 인사 갔을 때에는 못 볼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내외가 함께 사는 것도 아니니까요. 또 굳이 제가 인사 온다고 다 큰 아주버님 내외가 시댁에 와 계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고요. 시부모님께만 잘 보이면 되겠다 하며 불편한 마음 안고 갔었는데요. 이게 웬걸 시댁 현관 밟는 순간 시부모님들 뒤로 아주버님 손윗동서까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저도 남편도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저 역시 어떤 분들인지 참 궁금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오늘 볼 수 있어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손윗동서와의 불편한 탐색전이 시작되었는데요. 아주버님 남편은 시부모님들께서 비교적 늦게 낳은 자식들이에요. 시부모님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자식들은 물론 그 처인 손윗동서와 저까지 참 예뻐하십니다. 첫 만남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손윗동서는 지금까지 시부모님께서 자기만 예뻐하다 저에게까지 관심을 갖는 게 불만인가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그래 주말인데 오느라 오래 걸렸지 고생했어 하시면 꼭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손윗동서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고생은 무슨 시댁에 오는 건데 당연한 거지 하고 작게 말하면서 입까지 삐죽거려요. 제가 애써 무시하고 시어머니께 주말엔 어딜 가나 그렇죠. 그래도 오늘은 좀 나은 편이더라고요. 편하게 왔어요. 하고 대답했거든요. 그러면 또 중간에 손윗동서가 먼저 집 나오면 다 고생이지 뭘 하고 빈정거리더라고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 참 거슬리고 안 입고 왔지만 참았어요. 손윗동서가 하는 말을 그 자리에서 저만 들었겠어요? 아마 시댁 식구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는 않는 분위기더라고요. 저희 남편만 봐도 참 성격이 유순합니다. 아주버님은 거의 주변에서 소위 호구 소리 들을 정도로 물러터지신 분이고요. 시부모님은 늙음하게 얻으신 자식들과 처이니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셔도 속으로 삭히지 크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니십니다. 딱 그 자리에서 손윗동서의 행동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 저뿐이었던 거죠. 저도 나이 먹고 사회생활 오래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짬이 있거든요. 손윗동서의 행동 보니 앞으로도 저에게 시비 꽤 걸 것 같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저는 손윗동서에 대해 선 넘으면 가만 안 둬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첫 만남 때에는 말로만 비아냥거린 거였지 큰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남편과 결혼하기 전 인사를 드리러 온 입장이었고 손희 씨 누는 이미 결혼해 시댁 식구였으니까요. 손님으로 가서 온 식구 먹은 밥그릇 설거지할 수도 없고 조용히 대접받다 왔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요. 아마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때 부득부득 한다 했어도 저희 시어머니가 말리셨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해서 2년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며느리들에게 한 번도 설거지를 시키신 적이 없으니까요. 저만 특별 대우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저에게 하는 건 손윗동서에게도 똑같이 대하세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까지 만날 때마다 손윗동서에게 들었던 말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시댁에서 행사가 있거나 제사를 지낼 때면 손윗동서는 고생 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듯이 동서, 지금까지 시댁 모든 행사는 내가 결정하고 진행했거든. 식 올리면 동서도 이제 우리 식구니까 내 말에 잘 따라야 해. 하더라고요. 손윗동서는 첫 만남 때 혼자 궁시렁거린 것만으로도 이미 저에게는 참 인상이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꼰대인 건지 동서와 저 둘만 남아 대화할 때 대뜸 반말을 하니 당황스러웠어요. 아무리 제가 시댁에서 손아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많으니 서로 존대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굳이 기분 상하게 꼭 윗사람인 걸 티라도 내려는 것처럼 이젠 만날 때마다 반말인 겁니다. 손윗동서 만날 때마다 은근 스트레스가 됐어요. 손윗동서는 저를 콕 집어서 동서 리모컨 좀 갖다 줘. 과일 좀 깎아줘. 하면서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켜대더라고요. 시댁 어른들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나이 어린 손윗동서에게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시어른들이 저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잘 대해주시니까 참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1년에 손윗동서 만날 일이 10번이 되겠나 아니면 20번이 되겠나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더라고요. 손윗동서는 시시때때로 저에게 따로 연락해서 이것저것 시댁 관련한 일에 저를 참여시키려 했습니다. 손윗동서가 요구하는 시댁 일은 주로 형제끼리 돈 모아 용돈 드리기, 여행 보내드리기, 선물해드리기 등등 참 다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손윗동서 본인이 다 해온 일이니 이제는 저더러 알아서 좀 하라는 말까지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제가 더 배워야 하는데 아직 회사 일이 바빠서요. 형님이 조금만 더 고생해 주세요. 하고 아부 아닌 아부를 떨었습니다. 그럼 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를 나무라요. 바쁜 제게 굳이 전화기를 붙잡고 그래 동서 말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동서는 시댁 일에 너무 관심 없다. 돈만 내면 다야. 나는 반반 결혼하면서도 시댁 일이라면 불이 나게 달려왔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며 일장연설을 펼쳐요. 손윗동서는 아주버님이 대기업에 15년 가까이 다니셔서 돈을 잘 벌거든요. 그러니 집에서 살림한다는 핑계로 눌러앉아 있는데 저는 달라요. 야근하는 날이 꽤 많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 프로젝트 들어가면 남편이랑 집에 가서 얼굴 보는 거 아니면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서너 번은 손윗동서에게 시댁 일로 연락이 오니 미치겠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꼭 동서 문자 보면 전화 좀 해 하는 식으로 연락을 남겨놓거든요. 무시하고 싶어도 어쩌다 한번 중요한 연락이면 어쩌나 싶어 꼬박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또 바쁜 저에게 손윗동서가 결혼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혼수를 빵빵하게 했는지, 시댁 일을 얼마나 잘 해내고 있는지 자랑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은 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는 날이 왔습니다. 제 생일날이 다가와서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 축하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당연히 아주버님 손윗동서도 함께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모두들 즐겁게 식사하고 오랜만에 정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식사 끝나갈 때쯤 각자 준비해온 선물도 제게 주시더라고요. 물론 모두 마음을 담은 선물을 주신 것이니 감사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 선물을 받고는 정말 놀랐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일이라고 비싼 핸드백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선물 포장 뜯고 놀라서 여쭤보니 시어머니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처음이라 해주는 거야. 다음부터는 소박해져. 또 기대하면 안 되는데.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웃는데 저는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분위기 참 좋았는데 손윗동서 표정이 썩 좋지 않대요. 또 평소처럼 트집 잡으려나 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생일날 외식하고 난 바로 다음날 손윗동서에게 불이 나게 전화가 왔습니다. 용건은 동창회가 있으니 그 가방 좀 빌려달라 하는 거였어요.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시어머니에게 선물 받은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빌려주다니요. 손윗동서에게.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형님. 어머니가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남에게 빌려주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윗동서는 기가 차다는 듯 혀까지 차면서 아니 동서, 우리가 남이야? 말 한 번 서운하게 하네? 하면서 또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제가 대답하지 않으니 혼자서 딱 하루만 쓰고 준다고. 나는 어머니한테 저런 선물 받아보지도 못해봤어.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고생만 시키더니 동서에겐 좋은 것만 해주는데 그게 어려워? 하더라고요. 저도 굽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손윗동서 말하는 거 듣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네네 죄송합니다. 빌려드리는 건 어려워요. 하다가 끊어버렸어요. 제가 심드렁하게 대답하니 결국에는 손윗동서가 앞까지 쓰면서 두고 봐. 앞으로 계속 얼굴 볼 사이에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여태 예의 지켜왔다 생각했는데 이러니 참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꾹꾹 담아 놓았다가 시댁에서 모이는 날 터트려 버렸습니다. 모두 식사하는 자리에서 형님, 처음 결혼해서 적응하기 참 힘드셨다고 했죠? 라고 손윗동서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러니 당황해서 내가 언제? 하면서 얼버무리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윗동서 눈 똑바로 보면서 아니 10년 전에 결혼할 때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시댁 일도 다 챙기고 이제는 저한테 좀 맡기세요. 저랑 나눠서 해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부모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시죠. 시댁 와서 밥 한 번 설거지 한 번 안 해본 손윗동서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듣고 있던 시어머니께서 먼저 손윗동서에게 아가,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너 힘들게 했니?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 손윗동서는 밥 먹던 숟가락까지 내려두고 얼굴 시뻘개져 고개까지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때 아님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터뜨려 버렸습니다. 형님, 지금까지 저한테 시댁일이라고 가져가신 돈만 해도 수백이시잖아요. 그 돈 시부모님에게 다 쓰신 거 맞아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은근히 저에게 받아간 돈 슬슬 뒷주머니에 챙기셨던 거 저도 알고 있었는데 들키니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손윗동서는 시댁 식구들 얼굴 번갈아 가며 보면서 어버버 하고만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멈추지 않고 형님은 결혼할 때 반반 결혼했지만 시댁 일이 먼저다. 여태 혼자 엄청나게 고생했다. 했잖아요.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순하디 순한 저희 시부모님 충격 많이 받으셨습니다. 아주버님 손윗동서에게 당장 집에 가라고 하시고 저에게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손윗동서가 뒤에서 그러고 다닐 줄은 몰랐다 하셨습니다. 저도 어른들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지만 손윗동서 행동이 점점 도를 지나치니 이 방법밖에는 없겠더라고요. 시댁 핑계로 저에게 돈을 뜯어가지를 않나 고생한 적도 없이 귀하게 대접받아 놓고 갖은 시집살이는 다 당한 척하다니. 그 후 손윗동서는 냉랭한 시부모님 야단치는 아주버님에게 거의 반년 이상을 눈치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갑자기 저에게도 풀이 죽어 동서 아직도 화났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이가 없어서 손윗동서에게 형님, 아무리 손아래 사람이지만 제가 나이가 더 많은데 존대해야죠. 저를 존중하신다면 맞존대 해주시는 게 예의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알겠어요. 미안해요. 하면서 저에게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그 일이 있었던 게 1년 전인데 손윗동서는 아직도 저에게 꼬박꼬박 맞존대하고 있습니다. 친척들 다 있는 자리에서 꼭 저를 손윗사람처럼 대해서 또 대판할 뻔했지만 참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뭘 모르는 어릴 때 시집와서 그런가 보다 하는 돛 닦는 마음으로 오히려 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시 개념 없는 사람들에게 눈누이가 최고의 방법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개념 없는 사람들에게는 눈누이가 최고죠. 개념 없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존중을 넘어 존경까지 하더라고요. 시댁 입장에서 봐도 쓰니님은 좋은 며느리 아닐까요?